MIN 뉴스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8기 생태계 모델은 ISO의 평가 지표 모두 수용 가능해 2024년 7월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정립된 ESG 평가 모델은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자체적으로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국정연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개발된 KESG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국내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8기 생태계 모델을 개발했다. 2022년부터 8기 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100개 이상의 공기업을 평가했으며 2024년 상장기업의 경영에 적용해 성과를 진단 중이다. 국내에 소개된 어느 지표보다 활발하게 평가 작업에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2024년 8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는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정연의 연구원도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ISO는 ESG가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믿으며 지속가능 성장은 전 지구적 관심사라고 판단한다. 국정연이 개발한 8기 생태계의 지표와 ISO가 준비하는 지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8기 생태계의 거버넌스지는 제도 운영, 리더십, 투명성의 중지표에 24개의 소지표로 구성돼 있다. 전체 소지표는 ESG 경영 헌장, 이사회 운영 방식, 사회이사 위촉, 내부 고발제도, 이사회 구성 비율, 이사의 전문성, 감사의 독립성, 상벌제도 등이다. 반면에 ISO의 거버넌스는 조직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및 비즈니스 활동의 비율, 뇌물 부패로 해임 등 처벌받은 사건 수,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로 초래되는 데이터 손실, 사이버 보안 교육을 이수한 직원 비율, 조직의 행동 강령을 위반해 적발된 직원의 비율, 법률 및 내부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 수, 직원 100명당 연간 발생한 재해 건수, 관련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 과징금,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 반부패 정책과 감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제3자의 비율 등이다. 다음으로 사회 S 측면에서 보면 8기 생태계는 공정한 임금 체계, 정규직의 비율, 협력업체 보호, 소비자 보호, 임직원 역량 개발, 아웃소싱 비율, 주주 투자자 보호, 지역사회 및 국가 헌신, 안전보건 체계, 공급망 직원 복지, 제품 안전 앤 품질, 타업종 침해, 임직원 복지,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업 평판, 언론 노출 빈도, ESG 경영 교육 내용, ESG 경영 교육 횟수, 임직원 소통, 협력업체 소통, ESG 경영 교육 교재, ESG 경영 교육 방법, 소비자 소통, 지역사회 소통 등의 세부 지표를 활용한다. ISO는 고위 경영진 중 여성 비율, 자원 봉사 시간, 고위 경영진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비율, 직무 관련 차별 건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의 비율, 유급 육아휴직, 성별 임금 격차, 정기적인 성과 및 경력 개발에 참여한 직원 수, 접근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직장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직원 수, 지역사회 출연한 기부금 등을 고려 중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위는 8기 생태계가 ISO의 지표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8기 생태계는 에너지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경영 목표, 자연자원 낭비,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에너지 절감 체계, 에너지 경영 체계, 원자재 조달, 제품 서비스 소비, 온실가스 배출, 환경 경영 목표, 제품 서비스 생산, 제품의 폐기, 자연보호 활동, 환경 경영 추진 체계 등을 개발했다. ISO는 스코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총 물 소비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총 폐기물 유해물질 대 비유해물질, 자연보호에 지출한 금액, 에너지 친화형 건물의 비율, 지역 생물 다양성 개선에 투자한 금액, 환경규제 위반 건수, 지속가능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구매 금액,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있는 공급업체 비율 등을 준비 중이다. ESG 무시하고 정상 경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2027년 이후로 개혁 미룰 수 없어. 우리나라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경영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영 목표가 달라지고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진의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투명성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밀실에서 인사를 논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다.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공기업이 정상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공기업은 감사 제도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각종 비리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입증된다. 국정연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도 낮다고 질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 여성의 인사차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차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에 대한 무관심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20%대의 낮은 지지율 박스 속에 갇히며 공기업에 대한 감시도 소홀해져 방만 경영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며 개혁 동력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2027년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공기업의 개혁을 미룬다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연은 역사적 사명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ESG 2차 평가를 단행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공기업을 예외 없이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공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뚜렷하다. 공기업이 ESG를 무시하고 정상 경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지표를 동원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글에서는 2022년 100개 공기업을 평가한 결과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